80대에 접어들면 사람들이 잘 말하지 않는 조용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생일이나 느린 아침 같은 겉으로 보이는 변화가 아니라 더 깊고 종종 말하지 않는 변화들입니다. 지혜와 상실, 존재와 거리감, 깊은 평화와 때로는 깊은 외로움이 공존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변화들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당황하게 되고 왜 아무도 미리 말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80대 이후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5가지 냉혹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겁주거나 우울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명확성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변화들을 미리 알면 더 이상 그 변화들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할 수 있고 놀라기보다 힘있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사회적 관계,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는 몸, 불편하지만 필요한 점점 더 늘어나는 도움 의존, 사회가 당신을 점점 잊어버리는 조용한 방식, 그리고 시간이 많아지면서도 목적이 줄어들 때 찾아오는 이상한 아픔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진실들이 무거워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수용과 회복력, 그리고 당신만이 정의할 수 있는 존엄으로 삶의 마지막 단계를 만들어갈 기회를 열어줍니다. 80대 이후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눈을 뜨고 손을 곧게 펴고 머리를 높이 들고 걸어갈 수 있는지 이야기해봅시다. 누군가 당신의 세계를 채웠던 사람들이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떠나고 이웃들이 이사가고 형제자매들이 조용해지며 매주 전화하던 오랜 친구들도 몇 달에 한 번 정도만 연락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아무리 독립적이고 강해도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어느 날 아침, 전화가 예전처럼 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초대도 줄어들고 가족 방문도 짧고 서둘러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지만 바쁘거나 분주하거나 그들 나름의 노년을 겪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상적인 대화와 웃음으로 삶이 풍성했지만 점차 줄어듭니다. 60대, 70대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여전히 주변에 있었고 활기와 움직임이 있었지만 80대가 되면 변화가 찾아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대화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너무 조용해서 처음엔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84세의 월터라는 남자를 알았습니다. 그는 수년간 매일 아침 같은 커피숍에 갔고 직원들은 그의 주문을 알고 있었으며 친구들은 문자 없이 그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것이 일상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이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몇 명은 돌아가셨고 몇 명은 이사 갔으며 몇 명은 운전을 멈췄습니다. 월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당신 이름을 알던 곳에 가서 이제는 구석 자리의 남자가 되는 건 이상해요. 그런 외로움은 항상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눈물이나 명백한 슬픔 없이 그저 저녁 식사 후 길고 긴 침묵일 수도 있고 너무 조용한 산책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는 사람들의 목록이 점점 짧아진다는 걸 깨닫지만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 현실을 알면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문을 닫았더라도 당신이 새로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교회 모임, 주간 점심, 직접 걸려오는 전화나 편지를 통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계속 연결될 수 있습니다. 80대 이후에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관계가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당신은 이미 그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세가 되면 몸이 조용히 신호를 보내던 것을 넘어 분명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지나갔던 작은 통증들이 이제는 오래갑니다. 낮잠을 자면 사라졌던 피로가 다음 날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사실은 80대 이후에는 작은 건강 문제도 하루아침에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괜찮다가도 저녁에는 어지럼증, 다리 통증, 예상보다 오래가는 기침 같은 증상이 나타나 병원 대기실에 앉아 모니터링, 영상 촬영, 입원 가능성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예전에는 휴식으로 넘겼던 것들이 이제는 주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종종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이 시기가 어려운 이유는 단순한 육체적 통증만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성 때문입니다. 아무리 올바르게 식사하고 부드럽게 움직이고 충분히 자도 몸이 한 발 앞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원하지도 않은 결정을 몸이 내리고 계단에서의 작은 실수가 몇 주간 회복을 필요로 합니다. 감기 한 번에 며칠간 기운이 빠지고 회복해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균형이 불안해지고 숨쉬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튀어오르는 힘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나는 81세의 글로리아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똑똑하고 활동적이며 독립적인 삶을 자랑했습니다. 뒷마당 정원을 가꾸고 동네를 산책하며 북클럽에도 참여했죠. 그러나 장미 가지를 다듬다가 작은 넘어짐을 겪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부상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가 문제였어요. 몇 주간 쉬었는데 그게 몇 달로 이어졌죠. 힘이 빠지고 자신감도 떨어졌어요. 그녀는 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몸은 완전 멈춤으로 받아들였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80대에는 휴식이 항상 회복적이지 않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쇠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조심해도 몸이 스스로 느려지기로 결정합니다. 당신은 다시 튀어오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적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 알게 되는 것은 힘이 됩니다. 에너지를 더 현명하게 존중하게 되고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몸이 견뎌온 것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건강을 보장으로 여기지 않고 매일 실천해야 할 신성한 일로 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튀어오르는 힘은 사라져도 발걸음은 더 안정적이 됩니다. 천천히 걷지만 더 주에 깊게 걷고 더 오래 쉬지만 더 의도적으로 쉬게 됩니다. 그리고 느리지만 강한 정신이 여전히 몸을 이끌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아래 댓글에 2라고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80대가 되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독립적인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 현실 중 하나입니다. 한꺼번에 오지 않고 조용하고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높은 선반을 피하게 되고 난간을 더 꽉 잡게 되고 비 오는 날 운전대를 잡기 전에 머뭇거리게 됩니다. 몸은 여전히 할 수 있다고 느끼지만 어떤 일들은 더 이상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현실이 어려운 이유는 육체적 변화만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변화이기도 합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돌보며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매우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짐이 된다고 느끼거나 못하는 걸 숨기려 하기도 합니다. 장 보러 가는 걸 건너뛰거나 아이들에게 넘어졌다고 말하지 않고 어깨가 아파도 혼자 정우를 가려 하기도 합니다. 독립에 대한 욕구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80대 이후의 독립은 60대 때와 다릅니다. 모든 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언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 용기 있는 것입니다. 나는 85세의 유진이라는 남자를 알았습니다. 그는 모든 걸 스스로 해내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네 아이를 키웠으며 여분의 나무와 결심만으로 뒤뜰에 창고를 지었죠. 하지만 어느 겨울 얼어붙은 진입로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골절은 아니었지만 자존심에 상처가 났습니다. 남들이 나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싫었어요. 그러나 결국 받아들였죠. 혼자서는 못해요. 그는 말했습니다. 도움을 받아들인 후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족의 방문이 잦아지고 친구들도 더 자주 연락하며 이웃과 공동체 행사에 참여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내가 도움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더 강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80대 이후에는 도움받는 것과 독립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받는 것을 수치나 실패로 여기지 말고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세요. 이렇게 하면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며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80대 이후에 자신을 잊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가족이 바쁘고 친구들이 줄어들고 사회에서의 역할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끼며 나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사회는 빠르게 움직이고 젊음과 생산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년은 때때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시기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82세의 메리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은퇴 후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도서관과 박물관의 멤버가 되었으며 동네 모임을 조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리는 가끔 잊혀진 사람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한 일보다는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만 보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힘들어요. 그녀는 말했다. 이런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후대와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친구들과의 소통을 계속하고 관심사를 공유하며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세요. 그 어떤 나이도 당신의 가치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가치를 창출하는 존재임을 잊지 마세요. 사회는 바뀌어야 하고 당신은 그 변화를 만드는 중요한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80대 이후 시간이 많아지면 예상치 못한 감정들이 찾아옵니다. 기쁨과 평화, 후회와 아쉬움, 때로는 공허함과 두려움이 교차합니다. 많은 이들이 내가 충분히 잘 살았나?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어떤 때는 무겁고 힘들지만 동시에 성장과 치유의 기회가 됩니다. 나는 83세의 존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으며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과거에 후회가 많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이 시간은 나에게 두 번째 기회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아진 만큼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마음속 평화를 찾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깊은 유대를 쌓고 당신만의 속도로 삶을 살아가세요. 8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이 만든 삶의 흔적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이 5가지 진실은 가끔 냉혹하게 느껴지지만 그 안에 힘과 지혜가 있습니다. 준비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의미를 찾는 여정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존귀하며 당신의 이야기는 소중합니다.